네, 저희는 웨일 클래스 기반 사회 정서학습 중심의 평가 피드백 및 수업 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1년 동안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저희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분과 사례 연구에서 저희 이제 두 대상 그룹 중에 3학년 그룹을 저희가 중간 발표 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6학년 수업 적용한 사례 연구와 결과, 결론 및 재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앞서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회 정서 역량을 길러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디지털 이 기초 소양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옴에 따라서 하이터치와 하이테크가 강조됨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중간 발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의 목적과 프로그램 개발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오봉초등학교 3학년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1학기 때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지은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신 수양초등학교 6학년 18만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앞서 선생님들이 하신 것처럼 이 웨일 플랫폼 자체를 어떤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어떤 허브로서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필요한 에듀테크들을 다양하게 접목하여서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아이들의 수준과 그 다음에 학습의 목표에 맞게끔 다양한 플랫폼 중에 어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메인이 되는 것이 웨일 클래스와 팀보드, 그리고 저희는 이 웍스도 상당히 활용을 쏠쏠하게 잘했는데요. 처음에 저희는 웍스를 이 교사 간의 의견 교환과 함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기획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학생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어떤 파일을 주고받거나 이런 피드백을 주고받는 용도로도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 저희가 애초에 이 웨일 클래스의 첫 번째 이 프로젝트의 차시부터 마지막 차시까지를 다 이제 구성을 해놓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항상 이 웨일 클래스에 접속하는 것에서부터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1학기 때 적용했던 부분이고 이 뒤에 부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선생님께서 총 27차시의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셔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1차시는요. 학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이들이 사회정서역량 사전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책을 먼저 정했어요. 긴긴밤이라는 도서와 함께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 책 읽기 전 활동으로 책 표지와 제목, 목차와 추천사를 살펴보고 내용을 상상하면서 팀보드에 기대평을 작성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사회정서역량 사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감정카드 놀이를 하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3차시부터 7차시까지는 이 긴긴밤이라는 책을 읽는 온책 읽기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학습지를 다 만드셔서 아이들이 독후 활동을 진행을 했고 국어교과와 연계해서 사실 추론 평가 질문 만들기, 편지 쓰기, 상상하여 글쓰기, 감정카드로 인물 이해하기 등의 활동을 하며 책을 깊이 있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 토론이나 의견을 남기는 활동을 패들렛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차시에서는 그대로 괜찮은 쿠키라고 해서 서로 다른 모양의 쿠키를 매개로 각 등장인물이 지닌 결핍이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특징을 자신의 모습과 연결해서 돌아보면서 남들과 다른 점이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대로 괜찮은 쿠키를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이 자신의 특징을 긍정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활동 소감을 나누면서 자신을 응원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차 시와 11차 시는 마찬가지로 이제 온책 읽기 활동을 꾸준히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12에서 13차 시 부분은 이제 온책 읽기 활동에서 좀 확장된 SEL의 활동 수업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와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클래시파이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향과 친구, 선생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을 살펴보고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향이랑 마음 상태를 스스로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이제 마음이 힘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도움 요청 방법, 대처 요령을 익히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핫팩 편지를 쓰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를 전하는 경험도 함께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에서 16차 시는 주인공의 도전과 성장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는 단계인데요. 6장에서 나가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느낀 감정과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도 어려움을 극복했던 순간을 좀 떠올려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긴긴밤이라는 책의 주요 상징인 하늘을 감정 표현의 매개로 삼아서 기억에 남는 하늘을 떠올려서 아이들이 오일 파스텔로 이걸 그려보고 또 캔바를 이용해서도 제작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감정을 좀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7, 18차 시는 앞차 시의 하늘 표현 활동을 바탕으로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디지털 아트를 제작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캔바의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서 원하는 장면과 분위기를 이미지로 시각화하고 이후 생성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엽서를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디지털 작품을 이제 다양한 굿즈의 형태로 확장을 하고 제작을 하면서 창작 결과를 공유하고 또 기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에서 22차 시는 마찬가지로 온책 읽기 활동을 하면서 감정카드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거나 인물이 직접 되어보고 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는 활동들을 독후 활동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주제 토론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3차 시는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이제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보는 단계인데요. 심사평에 나타난 더러운 웅덩이를 별빛같이 만드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 인물들의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일상에서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린이 비정부 기구를 계획하면서 가치 있는 행동을 생활 속 선택과 연결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24차 시, 25차 시는 독후 활동으로 책 내용을 좀 정리하는 단계였는데요. 띵커벨 독서 골든벨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핫시팅을 통해서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되어보는 그리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바다와 뿔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작품 속의 상징이 인물마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나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성찰하면서 작품의 주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26, 27차 시에서는 이제 이 책에 대한 추천사를 아이들이 카드뉴스로 제작하면서 사회 정서 역량 사후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인상 깊었던 장면과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골라서 자신만의 추천사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 전 과정에 쌓아온 이해와 감정을 하나의 결과물로 묶어내면서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기 표현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긴 27차 시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제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효과성을 한번 검증해 보았습니다. 양적 데이터로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사회 정서 역량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학생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웨일 클래스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질적 데이터로는 저희가 웨일 클래스에 탑재해 놓은 과제나
동료 평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제출했던 과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교사 수업 관찰 일지와 학생 심층 인터뷰를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이걸 주제별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성장 패턴과 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적 데이터 중에서 사회 정서 역량 검사를 해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T 검증을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모든 영역에서 아주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공감하기, 정서 인식 및 조절하기, 긍정적 관계 맺기, 자기 관리하기, 책임 있는 행동하기 순으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확인이 되었고,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사회 정서 역량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6학년의 결과 또한 공교롭게도 모든 역량에서 이제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질적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적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의 이 웨일 클래스를 통해서 수집된 학습 과정 데이터를 주제별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5개의 핵심 주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감정어휘의 확장과 정교화라고 해서 아이들이 프로그램 초반에는 좀 감정 단어를 익히고 인식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중반에는 자기 감정을 메타인지적으로 성찰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단계로 발전을 하였고 후반에는 이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실천의 단계까지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자기 감정의 시각화와 메타인지 부분인데 아이들이 이제 미술 활동과 연계해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다 보니까 추상적인 감정이라는 거를 색채로 표현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선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다양성 이해라는 주제도 도출이 되었는데요. 같은 감정을 나는 노란색, 다른 친구들은 파란색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현한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감정은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방식이 다양하고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공동체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이 데이터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감정 표현과 관계 관리 기술 또한 익힐 수 있었는데요. 제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나 전달법이라는 이 아이 메시지를 사용해서 비난 없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연습하였고 언니의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친구의 고민에 공감하면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도 익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재해석 능력과 감사 마인드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긍정적인 이 감정을 찾아보는 이 연습을 하면서 낙관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그리고 타인과 다른 자신의 다른 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서 정서를 구체화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웨일스페이스 사용 경험에 관련해서 양적 질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설문 또한 저희가 네이버 웍스에 제공이 되는 이 설문을 아이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초기 사용 편의성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65.6%가 긍정 응답을 해주었고 그리고 보통이 25%, 부정이 9.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앱 작동 안정성에서는 긍정 응답이 65.6%, 부정 응답이 34.3%로 일부 학생들이 기술적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무려 68.7%를 차지했고 협업 도구로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팀보드 그리고 웍스를 많이 활용을 한 결과인지 87.5%의 학생이 매우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능별 만족도인데요. 5점 척도로 진행을 하였고 수업 게시판 부분에서는 평균 4.09점, 팀보드는 4.4점, 그리고 웍스에 대해서는 4.46점, 과제 제출 기능에 대해서는 4.03점, 동료 평가 기능은 4.18점으로 전반적으로 웨일 클래스는 팀보드 및 웍스를 통한 협업과 동료 간의 상호 피드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의 심층 인터뷰와 교사의 수업 일지를 바탕으로 한 질적 분석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심층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웨일 클래스의 협업 기능과 이 공유 기능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팀보드와 포스트잇 기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니까 재밌었다 라는 긍정 반응이 있었고, 동료 평가 기능 역시 친구 작품을 보면서 나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라는 등의 협업 도구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개선점도 몇 가지 찾았는데요. 저희가 웨일 클래스에 대해서 양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는 결과들을 보였지만, 저희가 이 웨일 플랫폼이 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선점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많이 쪼았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꼭 생각을 해보라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받고, 또 저희도 수업을 하면서 틈틈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기록한 부분을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 다음과 같은 개선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의견인데요. 특히 팀보드 같은 경우에 글을 적다가 자꾸 이제 UI가 불안정해서 튕기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앱 안정성의 개선 필요성이 필요하다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교사 관찰 일지에서도 접속 불안정으로 인해서 학습 중단이 수업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보드와 관련한 개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보드를 사용할 때 글자가 겹친다든지 이제 입력이 조금 지연이 되거나 화면 흐림 현상을 겪었다는 학생의 의견이 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키 노트를 사용을 할 때 이 크기가 가로 세로가 별도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 사용이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사 관찰 일지에서는 팀보드의 경우 수업 성격이 달라질 때 기존 자료를 보관하거나 아카이빙을 하고 새로운 팀보드를 좀 개설하고 싶은 그런 기능적인 개선이 요구가 되었고요. 또한 팀보드 사진 업로드 권한이 소유자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간의 자료 공유 시 불가피하게 외부 플랫폼을 병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조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평가 시에는 이제 개별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둠 구성이 필수적인 기능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모둠원이 일부 결석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평가가 아예 제출되지 않아서 해당 모둠 전체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과제 관리, 평가 기준표와 과제 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학생 간의 과제의 공개, 비공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다. 그리고 과제를 다시 제출할 때 이전 피드백이 누가적으로 기록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문을 웍스로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웍스 설문 기능에서는 응답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이 꼬리 질문 기능이 추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이 제출한 과제와 학습 활동을 자동으로 누적해서 개인별 포트폴리오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학습 성장 기록 관리에 효과적일 거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 요구는 웨일스페이스가 협업 중심 학습 플랫폼으로서 현장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포트폴리오의 예시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 몇 학기 무슨 교과 무슨 단원에서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출한 이 과제를 PDF의 형태로 이렇게 다운을 받거나,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실을 것들을 선생님이 선택하여서 이거를 모아서 과제물을 한 학생당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은 훨씬 더 이 평가 UBT에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연구 이 결과 그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연구를 진행하고 이 결과 분석을 한 결과 사회 정서 역량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일 플랫폼은 협업 도구로서의 유용성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기능별 만족도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기능 개선의 의견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그리고 제언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 정서학습의 가능성을 아래의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이 실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회정서학습의 아이들의 역량이 발달이 되는 단계를 이렇게 4가지 단계로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향후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설계 시 이와 같은 위계적인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일 클래스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가 에듀테크 플랫폼이 사회정서학습의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일 클래스 평가 피드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과 사회정서학습 학교 현장 확산 방안, 그리고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 부분도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는 이 연구 대상이 두 학급이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 프로그램 적용 기간이 조금 짧았기 때문에 향후 이거에 대해서 좀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다 웨일립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